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43페이지부터 오늘 보시겠습니다. 도시 군 기본 계획. 주말에 쉬고 나면 더 피곤하시죠? 또 월요일 날 또 재미도 더럽게 없는 공법을 하려니까 우리 처음 오신 분이 혹시 있으면 부동산 공법은 행정청의 업무를 배우는 과목 중에서 이제 부동산에 관한 각종 규제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좀 행정 용어들을 좀 이렇게 익히는 1, 2월 달은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자 입장에서 행정관청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행정관청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에서 쓰는 그런 말을 안 쓴다고요. 행정 용어를 쓴다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배우시는 과정이니까 조금 계속 이제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 생소한 용어들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과정, 이게 이제 1, 2월 달에 여러분들 학습하는 과정이니까 너무 크게 이렇게 발전된 그런 거를 목표하지 마시고 한번 듣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우리 이제 3, 4월 달이나 5, 6월 달에 이제 지금 1, 2월 달에 그 잘 밑거름을 삼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탄력 있게 공부를 쭉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우리 5, 6월 달쯤에 뭐 좀 빠르신 분들은 한 3, 4월 달에도 이렇게 성적을 쭉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간에 공부를 좀 몰아서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3월 달에 될지 4월 달에 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얼마나 그 용어를 받아들이시냐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신 분들은 한 3, 4월 달에 목표를 한번 세워서 점수를 좀 끌어올려 보시는 거고,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5, 6월 달에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일단 지금 제가 뭐 좀 주제 넘지만 1차 과목에서 민법 공부를 좀 열심히 좀 하세요. 민법 공부를 하루에 한두 시간씩이라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민법이 빨리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일순환이 돼야지 다른 과목들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기셔서, 혹시 1, 2차 동차를 공부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민법을 한 2시간씩은 꼭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우시면 작년에도 동영상 같은 거를 좀 구하셔서 2강씩은 좀 계속 보세요. 그게 이제 훨씬 더 우리가 공부하시는 측면에서 이제 기본적인 공부 순서가 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는 뭘 배웠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부동산 공법은 6가지 규제하는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가지 규제법이 이 공법에 나오는데,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처음에 이제 법의 이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단 여기서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할 게 이 국토가 토지죠.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이제 규제를 하는 법률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근데 이제 법의 이름이 너무 이제 길어서 이거를 우리 법제처에서 약칭으로 국토계획법, 이렇게 국토계획법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근데 국토계획법은 이 토지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규제인데, 이 규제의 방법이 계획이에요. 계획.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을 3가지를 배우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이제 정리를 하실 때 국토계획법에서 이제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하는 수단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토지 위에다가 이렇게 수립을 해줘요. 근데 그 계획이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는 거라고요. 서류를 확인하셔야지 그 서류상에서 계획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의 이름이 지난 시간에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는데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이 도시계획 체계상 이제 상위 계획이 있고, 이제 오늘 배우시게 되는 계획이 광역 도시계획 밑에 있는 각자의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계획이 수립이 돼서 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세워지는 거죠. 이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 광역은 넓은 지역에 대해서 얘네들이 공통점이 둘 다 장기적으로 발전의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여기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도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넓은 지역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뭐 서울시를 포함해서 서울시 이렇게 주변 도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 광역계획권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각자의 도시에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 이제 오늘 이걸 배울 겁니다. 여기까지.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계획이 토지 위에 결정되죠.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그 이름이 정식 이름은 도시 군 기본 계획인데 군자를 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정식으로 나올 때는 도시 군으로 나오는데 우리 이제 강의할 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관행상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 43페이지 한번 좀 보세요. 도시 군 기본 계획에서 이제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할 건가? 자, 시험에 뭐 나오는 건 이거예요. 다음 중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배웠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시오. 틀린 걸 찾으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주니까 거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장들을 이제 추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가 어디였어요? 도시가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우리 행정청의 그 행정 단위를 볼 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국토교통부가 국가행정단위고 그 밑에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세종자치시, 제주자치도, 그다음 우리 경기도와 같은 도가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런데 이 아래 우리가 시, 군, 구가 있는 거죠. 시군구 이렇게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우리 여기 도시기본계획 할 때 도시라는 요 단위는 이게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도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천 같은 광역시도 도시고 세종자치시도 도시고 자치도도 도시예요. 제주도도 하나의 도시로 본다고요. 근데 경기도는 도시가 아니죠. 네, 경기도 밑에 이 아래 수원시라든가 성남시, 경기도 아래 이렇게 군, 여주군 이런 데를 도시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 행정단위 중에서 6개의 행정단위가 제가 이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이렇게 나가다가 도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 개념에. 도시 개념에는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런 데는 너무 이게 면적이 커서 거기는 도시로 인정하지 않고 그 도라는 행정단위에 밑에 보시면 시군들이 들어가 있죠. 기초로. 여기는 지금 광역단위고 여기는 기초단위입니까? 네, 근데 그렇게 6개를 묶어서 그걸 우리가 도시라는 개념으로 잡으셔야 된다고요. 공법에서 약속입니다.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44페이지를 가보시면요. 그 도시 군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 수립권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조금 봤는데 원칙의 의무적 수립이라고 그래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관청이 수립해야 된다. 그런 것이 문제 자주 나오는 점이니까 한번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다음에 도지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 또는 군수죠. 네, 왜냐하면 이게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그 도시에 각자 그 행정관청의 장들이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서열대로 쓰면 도지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서열대로 쓰면 특별시장, 광역시장부터 이렇게 해서 서열대로 쓰면 도지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시장 군수라는 표현을 써서 그 수립권자를 표시해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각자 도시의 장들이 수립해야 된다. 그런 말을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기초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 기본 계획이든 도시 관리 계획이든 이렇게 도시자로 시작하는 계획은 그 수립권자나 또는 이반권자란 말 쓰는데 기본 계획은 수립권자. 이따가 이제 도시관리 계획은 이반권자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 그 차이는 요거는 장기적으로 방향 제시할 때는 수립이란 말 쓰는 거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에요. 얘는.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똑같은 표현인데 이반이란 말을 좀 구별을 해 쓴다고요. 요건 이제 이반 결정 이렇게 쓸 거고 요거는 수립 승인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수립 승인 절차.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반하고 결정 절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용어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수립 승인, 이반 결정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계획이 확정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표현들은 이제 행정청 내부적으로 쓰는 말들인데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가 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월요일부터 이제 월요일 날이 가뜩이나 싫은 날인데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까 이게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과목이라서 굉장히 부담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시간표를 좀 바꿔달라고 다른 선생님하고 협의했는데 다른 선생님도 싫은 거죠 월요일 날 수업하기가. 그 싫어서 이제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할 수 없어가지고 또 월요일 날 또 공법이라는 과목이 와서 최대한도로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뭐 가끔 뭐 일요일 날 뭐 어디 갔다 오고 그러면 저도 피곤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잘 맞춰야 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잘 소통을 해야지 월요일 날 안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빠지게 되죠. 예, 어제 뭐 일요일 날 늦게까지 이렇게 술 드시고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빠지시고 이제 저녁 때 오시고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힘드시면 뭐 그런 걸 좀 동영상으로 대체하더라도 빠지지는 마세요. 이렇게 좀 이어가면서 수업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뭐 하는 거는 몰아서 하는 거는 뭐 4월 달이나 5월 달에 하더라도 이제 그 내용 관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용어를 이렇게 끊이지 않게 이렇게 연결돼서까지는 알아두셔야 되니까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시면 동영상으로 꼭 보충을 하십시오. 그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처음에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표현이 이제 도시라는 개념을 받고 요 도시.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의죠, 의. 기본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그러면 성격은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성격이 있다. 이런 거.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보신 것처럼 그 01번의 의. 자, 지금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은 금방 표현한 대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우리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랑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이라는 거.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제 차이점은 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두 개의 해상도시를 묶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각자 도시에 대해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그 다음에 시나 또는 군에 대해서 이렇게 각자 도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 종합계획이라는 말은 그냥 참고로 보시는데 우리 종합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도시기본계획은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가 있는 종합계획 성격으로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라는 표현은 없고 그런 표현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자기보다 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을 주는 거죠. 이 표현을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지침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자기보다 상위 계획이니까 수립할 때 도시기본계획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지침을 주는 계획이다.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자, 성격은 2번 성격은 광역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 권리를 침해하는 효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우리 이런 말 그냥 간단하게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구속적인 계획이다. 구속한다는 말이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다. 그렇게만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시고 그 비구속적 계획을 다른 말로는 내부구속적 계획이라는 말도 씁니다. 비구속적 계획이 내부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그래서 행정관청 내부적으로만 구속력이 있지 외부에 있는 일반 국민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그러면 여기 비구속적 계획의 반대말은 B자를 떼고 구속적 계획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도시관리계획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므로 구속적인 계획이죠. 그리고 내부에 이제 반대말로 외부 구속적 계획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토지 위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중개업을 하실 때 토지가 매물로 딱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저 계획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뭐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니까 참고사항이고 실무에서 이걸 도시관리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그거에 대한 서를 좀 면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참고로 보시고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계획 내용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 한번 딱 보세요. 느낌이 거기 지금 12가지가 있죠. 또 12번은 기억, 니은, 막 있죠. 또 이렇게. 그럼 그걸 다 외우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이거를. 그 말도 또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 지역적 특성이나 도시의 밑에 줄에 2번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자,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간구조, 서울이라는 도시의 생활권. 우리 서울은 생활권이 있죠. 강남 생활권, 강북도 저기 가면 종로 생활권, 저 신촌 가보면 저 서대문 쪽에 신촌 생활권이라는 데가 있어요. 또 건대 쪽 가보면 이쪽 서울의 이제 동부 쪽 생활권 그런 게 이제 기본 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런 쪽에다 인구를 어떻게 배분할 건지 이런 것들을 기본 계획으로 방향을 정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런 정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권리를 침해하고 이런 내용들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번, 2번 정도만 참고로 좀 보시고요. 자, 넘겨보십시오. 넘겨보시면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할 게 의의를 봤으면 이제 두 번째 이런 거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수립권자, 수립 대상적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이걸 뭐 이렇게 따로 좀 쓰겠습니다. 여기 수립 대상적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여기 제목에다가 도시 안에서 이렇게.
도시 안에서 개별적으로 수립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은 이렇게 2개 이상 도시를 묶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립 대상 지역이 그 제목에다가 수립 대상 지역은 도시, 각자 개별 도시 안에서, 서울이면 서울특별시 안에서, 그럼 광역시면 광역시 안에서 이렇게 수립하면 된다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이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바로 수립권자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럼 수립권자가 각자 도시 안에서 하는 거니까 도시의 장들이 수립하는 거죠.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다음에 세종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님하고 군수가 자기 도시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제 이런 게 이제 한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립권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들어가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님은 수립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립권자라는 표현을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시작해서 시장군수로 끝나는 이분들이 도시의 장들이니까 이 지금 보면 도시의 기본 계획이죠. 그러면 꼭 도시의 기본 장들만 수립하는 거지 다른 관청들은 개입하시면 안 돼요. 국토부 장관 이렇게 국토부 장관님이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아니면 뭐 도지사님도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이분들은 도시의 장들이 아니므로 수립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시도지사 이렇게. 지금 제가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표현을. 자, 이렇게 써도 지금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 수립권자를 이렇게 써도 이거 잘못되는 표현이에요. 지금 시도지사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분들 여기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도지사 이렇게. 자, 이분들을 쓸 때 우리가 뭐라고 썼어요? 이분들을 쓸 때 약칭으로 시도 이렇게 쓰는 거라고. 시도. 도지사가 붙으면 시도지사가 바로 이분들 말하는 건데 이분들이 수립권자가 아니죠. 도지사님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수립권자를 뭐 국토부 장관님이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느니 아니면 시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이거는 기본계획 그 수립권자를 잘못 표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특별시,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가 자기 각자 도시에 대해서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하여야 한다가 원칙적으로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 기본계획은 각자 도시의 장들이 자기 관할 도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 모든 남자 이렇게 돼. 우리 병역법에서도 군대는 모두 다 가야 한다. 몇 살 이상 성인 남자들은 가야 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병역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뭐 몇 개월간 뭐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의무.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안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뭐 키가 너무 좀 작으신다든가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좀 이제 병역 의무를 부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국가에서 무슨 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 발전에 기여하도록 어떤 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아니면 이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이러면 이제 병역 의무를 이제 뭐 면제해 주든지 다른 거로 이렇게 대체해 주잖아요. 우리 저기 뭐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그 예전에 그 논산에서 4주간 군사교육 받으면 그거로 이제 병역 의무를 면제시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외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 행정법 이런 체계는 비슷해요. 원칙은 모두 다 하여야 한다는데 예외적으로 막 만드는 겁니다. 그럼 예외가 이런 얘기죠. 여기서 원래는 의무인데 예외적으로 임의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임의.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죠. 이거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인구가 10만 명 이하라서 그래요. 도시가 있고 보시면 그 예외를 볼까요? 예외. 자, 원칙은 의무인데 제목에서 2번에 그 초록색 예외. 다만 시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이런 걸 고려해서 그 다음에 어느 하나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제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데가 1번, 2번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좀 다 보죠. 자, 1번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인구가 10만 명 이하가 제일 중요한 표현이고 그 앞에 보시면 추가 조건이 또 붙어야 돼요. 수도권이 속하지 않고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가 다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인천시 전체하고 경기도가 다 수도권이니까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강원도라든가 충청도, 경상도로 내려와서 주변의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가 10만 명 이하 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맞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맞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일단 그 인구를 50만 명 이하 이렇게 바꾼다고요. 예, 그럼 이제 그게 기준이 안 맞죠.
50만 명 이하가 아니라 10만 명 이하의 시군.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가보면 인구 10만 명 이하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수도권으로 동시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가 10만 명 이하 이렇게. 지금 그냥 인구 10만 명 이하라는 거 포인트로 잡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원도 홍천군 이런 데 가보면 홍천군 인구가 7만밖에 안 되고 홍천군은 강원도니까 수도권이 아니죠. 강원도 주변에 이렇게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홍천군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근데 저기 충청북도 옥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옥천은 인구가 9만이에요. 9만. 옥천군이라는 데가. 옥천군은 충청북도니까 비수도권이죠. 근데 옥천군 옆에 어디가 있어요? 대전시랑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옥천군 같은 경우는 인구 9만이고 비수도권이라도 대전시랑 같이 경계하고 있으면 요 조건에 안 맞잖아요. 그럼 여기 임의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의무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이 조건이 세 가지가 엔드로 모두 다 맞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이제 요걸 바꿉니다. 인구 30만 이하로 바꾼다든가 50만 이하. 그 또 하나는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이 돼 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 계획 안에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안 이해할 수도 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제가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뭐가 있어요? 광역도시 계획이 나와 있고 광역 안에 기본계획 내용이 다 들어가 있대. 다. 그럼 이거를 또 하면 예산 낭비죠. 그러니까 이거 기본계획 없이 막바로 광역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이제 원칙은 이 세 가지를 광역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내려가는 게 기본 순서인데 이 행정 순서인데 기본계획 없이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구 10만 명 이하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고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이 수립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그 개념만 빨리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뭐 봤냐면 기본계획의 의의 같은 것도 한번 봤고 의의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장기 발전 방향이니까 여기 시군이란 말을 살짝 도로 바꿔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수리권자도 국토부 장관이나 도의사 이런 사람들은 수리권자가 안 되는 거예요. 수리권자 이렇게 시도의사라고 써도 안 돼요. 수리권자는 정확하게 이 표현을 특별시광역시 자치자치도 시장군수라고 쓰셔야 되고 자 원래는 수립을 하여야 한다는데 의문데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임의적 도시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딱 두 가지를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시면 기본계획은 끝나네요. 수립, 승인, 절차 이렇게 절차. 자 우리가 절차를 딱 보면 그 그림으로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자 그림 뒤에 나오는 기초사 이건 원문인데 요 그림 안의 내용으로 다 보고 문제를 풀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간단하게. 보시면 거기 03번에 보시면 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승인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 그 그림 03번 하기 전에 그 44페이지 가운데 3번 보시면 인접시군을 포함한 수립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접시군을 포함한 그것도 한번 좀 볼까요? 도시기본계획이 원래 수립하는 장소가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에 수립하는 거죠. 도시기본계획이니까. 근데 그게 그 인접한 서울에 인접한 성남시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지금 제목이 인접시군을 포함한 수립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이렇게 행정구역에 딱 맞게 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그 3번에 동그라미 1번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수립권자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한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군의 전부 일부를 포함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때 경기도 성남시라든가 경기도 고양시 같은 데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접한 시군을 포함한 수립도 가능하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표현이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원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 안에서 하는 건데 인접도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자는 겁니다. 그런 여유를 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립승인 절차. 지난 시간 우리 배웠던 광역도시계획 절차랑 거의 유사한데 자, 그 절차를 우리가 접근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일단 거기 그 기본 순서를 외워야 되는데 자, 우리가 기본계획은 이 절차를 수립해서
상급자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절차로 해석합니다. 수립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아직까지는 초안 상태라고 초안. 근데 그게 이제 상급관청한테 올라가서 승인이 나와야지만 이 계획이 확정되는 거예요. 수립 승인 절차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그거 공부하실 때 기의수 협심 승공 이렇게 순서를 잡아도 되고 그렇게 안 하고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수립이라는 말을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한 칸을 떼고 승인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의협심 이렇게 지워주세요. 의협심. 불의를 보면 못 찾는다. 의협심 이렇게. 의협심 강한 사람이 아침에 기공체조를 많이 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수립 승인, 의협심, 기공 이렇게. 이게 기분 나쁘면 그냥 기의수, 협심승 이렇게 하시든지. 그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기초조사가 여기 승인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은 반을 나눠서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수립권자가 앞으로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승인권자가 협의와 심의라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심의가 위로 올라가고 막 의원 청취가 뒤로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수립권자가 할 일이고 이건 승인권자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출발할 때 이렇게 보세요. 자, 수립을 하죠. 근데 여기 가로 안에 안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안. 초안 상태라는 거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안. 수립 안 상태다. 안. 그리고 안을 가면 이제 수립은 누가 했었어요? 아까 우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다음에 세종자치시장, 그다음에 자치, 도지사 써주시고, 그다음에 뒤에가 시장, 군수예요. 이렇게. 그럼 이분들이 이제 수립을 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기초조사. 기초조사죠. 그래서 기초조사는 다른 거 아니고 의무적 절차라는 거죠. 기초조사는 그 도시보건계획 수립할 때 그 도시에 가서 그 지역에 인구가 몇 명 사는지, 그 지역에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인구, 경제, 사회 문화라고 그러는데, 기초조사 인구, 경제, 사회 문화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요. 이것도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초조사가 거기 보시면 옆에 본문을 보세요. 거기 이제 44페이지에 기초조사가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조사 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초조사 내용에다가 뭐 토지 적성 평가나 제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거는 참고고 나중에 우리가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의견 청취. 자, 수립권자가 이제 수립을 할 때 기초조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이제 의견 청취입니다. 자, 의견 청취는 우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둘로 나눠서 자, 처음에 주민과 전문가 의견.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데 자,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을 때는 공청회라는 말 써야 돼요. 공청회. 네, 공청회. 이 공청회가 주민 의견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간접적인 주민 의견 청취라고 그래요. 이 공청회라는 것은 여기 뭐 강남구청 강당 빌려서 먼저 거기 앞에 단상에서 전문가들이 먼저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2부 점심 먹고 2부에 가보면 주민들이 한 50명이 참석을 했어요 거기. 그럼 주민들이 50명 의견을 다 내는 게 아니라 그 회의하는 그런 장소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표가 한 명을 내는 거라고요. 대표가 한 명이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개별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다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아서 한 사람이 대표해라 의견 내라 이런 형태로.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 요거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공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배울 건데 공람은 주민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 거. 근데 지금 공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공람은 저기 도시 관리 계획할 때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할 때는 공람.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향만 지시할 때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무엇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공청회.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것도 의무사항이에요. 기초조사처럼 의무적으로 주민 의견을 듣는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은 공람 절차를 거친다. 공람 절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뭐를 개최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런 형태로 그걸 이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지방의회라고 그래요. 자, 우리 그거 지방의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좀 들었어요. 공청회를 통해서. 자, 그 다음이 그 44페이지 맨 밑에죠. 의견 청취에서 계속 거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수립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또는 군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의회는 30일 안에 바쁘더라도 의회는 30일 안에 빨리 의견을 내야 된다. 의회는 지방의회는 의견 청취 요청이 들어가면 30일 안에 의견을 빨리 제출해라. 이렇게.
자,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회가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군, 의회예요. 네, 그럼 이 의회가 지금 뭐랑 같은 거냐면 수립권자 행정관이랑 똑같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 수립권자가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군이면 이게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지방의회를 구성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지방의회를. 그러니까 요 서열이 지금 이 관청의 저기 행정단위가 틀리면 안 돼요. 여기 서울특별시장님이 할 때는 서울특별시의회, 광역시장님이 할 때는 광역시의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지방의회도 만약에 시도의회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나오면 행정단위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죠? 이게 서울특별시가 수립할 때는 서울특별시의회고 광역시가 할 때는 광역시의회란 얘기잖아요. 시장군수 할 때는 시군회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지방의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니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똑같이 맞춰서 하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 시도 그러면 이게 단위가 안 맞잖아요. 시도의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낸다고 시험 문제에서. 그럼 굉장히 이게 무슨 지문인지 헷갈린다고.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지. 수립권자를 그대로 붙여서 지방의회를 갖다 붙이셔야 되잖아요. 서울시가 할 때는 서울시의회고 성남시가 할 때는 성남시의회고 여주군이면 여주군의회를 써야 되는데 여기 도가 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안 맞잖아요 이렇게. 이걸 갖다 그대로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이렇게 해서 끝에가 시군으로 끝나는 의회. 자, 우리 의회는 며칠 안에 30일 안에 의견을 빨리 수립권자한테 제시를 해라. 바쁘더라도 30일 이내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립권자가 이제 기초사 한 거 내용으로 여기다 첨부하고 의견 청취 같은 거 해가지고선 다 이 첨부해서 수립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뭘 받아야지? 승인 받아야지 계획이 확정되는 거니까. 자, 승인이면 상급자 찾아가는 거예요. 네, 승인이라는 게 상급자니까 여기 보십시오. 근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수립권자를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거기 보시면 나눠져 있겠죠, 수립권자가. 자, 이 사람은 특별시, 광역시부터 자치의회까지는 서열이 광역이고 시장군수는 기초죠. 네, 관청 서열이 다르잖아요. 근데 기초인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네, 도지사한테 가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거고. 자,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사람들은 원래 서열이 광역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광역이면 이제 과거에는 여기 특별시장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이 자기 위에 누구 있었어요? 국토부 장관이 있었는데 이분은 서열이 광역이고 여기는 기초잖아요, 기초. 근데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특별시, 광역시 같은 이런 분들은 광역지방자치단체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오지 말고 직접 확정해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특별시장, 광역시장님은 승인 신청을 안 해요. 네,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특별시, 광역시 이런 분들은 승인권자가 없어요. 승인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승인 없이 확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서울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은 자기가 기초사하고 의견 청취를 해서 서류를 만들었죠. 수립안을 만들면 자기 자신이 협의와 심의라는 걸 직접 하는 거예요. 협의와 심의를 직접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다른 관청하고 업무 협의한다는 얘기고 심의는 우리 그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서는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뭐 승인을 하든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든 간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위원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그 규제법에 따라서 무슨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는 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위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회를 없애자. 너무 많다. 너무 이게 위원회가 많으니까 이제 세금도 너무 많이 좀 낭비되는 측면이 있어요. 위원회를 없애자는 위원회를 또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위원회를 없애자는 위원이 누가 들어갈 거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위원회 하나 또 만드는 거 이렇게. 그게 뭐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근데 그런 게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원회가 많다는 거는 이제 뭐 대학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뭐 서울시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님이 되고 나서 박원순 시장님이랑 정책적인 보조를 맞추는 대학 교수님들 싹 다 바뀌어버린다고. 옛날에 이제 반대로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당이 바뀌어서 다른 서울시장님이 되시면 그런 분들 위원회에서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단국대학교 무슨 뭐 조모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옛날에 박원 시장님 이렇게 정책적으로 어떤 뒷받침하는 그런 의견인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다 위원으로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 선거할 때 뭐하러 나와가지고 이게 저기 교수님들 바빠 죽겠는데 그거 하고 있겠습니까? 나중에 위원 이런 데 가서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서 자기 이제 어떤 그 어떤 신조 같은 것들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제 또 바뀌면 또 새로운 분들이 또 들어가지고 이제 그게 다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어쨌든 이런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심의를 통해서 이게 심의가 해서 이제 안건이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심의를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쪽 보세요.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은 시장 군수는 본인이 지금 뭐 했어요? 수립을 했습니까? 네, 그럼 이 사람은 기초기 때문에 여기 광역과 같은 서열의 도지사님한테 승인 신청을 넣으셔야 된다고요. 네, 여기 이분들은 직접 본인이 광역이니까 승인 없이 그냥 확정하는 거고 이때는 도지사님한테 승인 신청을 넣으면 도지사님이 협의와 심의를 진행을 하는 거라고요. 도지사님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이 나오면 도지사님이 승인했으면 다시 서류를 이제 송부한다고 그래요. 송부. 자, 보낸다. 누구한테 보내냐면 시장군수한테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시장군수가 외부로 발표하고 확정된 계획을 발표하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공고. 네, 그리고 관심 있는 주민들 와서 보시라고 30일 이상 열람 네, 이런 걸로 시키는 거죠. 주민들 관련서로 보시라고. 자, 지금 이분은 어떻게 될까? 특별시장님, 광역시장 같은 분들은 본인이 수립을 해서 본인이 협의와 심의를 거친 다음에 승인 없이 확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토부장관 할 때 승인 신청을 넣어야 된다. 이게 현문제라고요.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장님은 자기 상급자가 국토부장관이 있으니까 국토부장관 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승인 안 받습니까? 안 받고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시장님은 자기가 수립해서 자기 자신이 확정하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서열 자체가 광역이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직접 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지막 절차인 공고일람도 직접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네. 자, 대충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이걸 막 외워가지고 정확하게 막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자,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뭐 내일까지 가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다 잊어먹을 거니까 그냥 한번 보고 끝나세요. 한번 보고. 그러니까 1, 2월 달에 한번 이렇게 보고 끝나야지 이거를 막 외우려고 막 눈에다 힘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공부 못 해요.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장기 레이스 아닙니까? 10월 달까지 장기 레이스. 그러니까 이제 그 월요일 날은 그냥 아예 포기를 하고 오세요. 포기하고 오셔가지고 그냥 한번 들어보는 거로 족하다 이렇게.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는 민법 복습은 계속 하시고 예습도 좀 해나가시고 이렇게 예습을 좀 해놓으시는 게 민법이 언제신가요? 아, 수요일 날이에요. 그럼 이제 화요일쯤에 중개사법도 이렇게 약간 부담 없이 들으시고 2차 과목은 좀 부담 없이 이렇게 용어 정도만 익힌다는 생각으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민법을 계속 예습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뒤쪽으로 가시면 하나만 더 보고 그 뒤에 절차 이런 거는 이 지금 배운 거랑 거의 유사해요. 거기 보면 47페이지 와보시면요. 47페이지 보시면 거기 밑에 핵심 다지기라고 돼 있죠. 네, 그런 거나 한번 보시면 자, 거기도 지금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승인을 안 받는다는 거고 그 아래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넣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돼 있으니까 그 다시 한번 그 네모 한번 그 진행하는 거 좀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않고 그 수립권자가 직접 협의와 심의를 진행하고 확정을 한 다음에 수립권자가 직접 공고하고 열람까지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특광이 다 한다는 거죠. 절차 진행을. 근데 이제 그 밑에 이번에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넣어야 되고 수립을 해서 그럼 이제 도지사가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고 나면 도지사가 그거를 시장군수에게 송부한다. 송부받은 시장군수가 공고하고 열람을 시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간 차이를 두고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 문제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49페이지로 먼저 와보세요. 49페이지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정비라고 해서 자, 도시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네, 그럼 여기다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에는 재검토 규정이 없다 이렇게 쓰십시오. 자, 광역도시계획은 이런 재검토 규정이 없다예요. 자, 법 규정 자체가 없다라는 표현을 알아주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에는 재검토 규정이 없음. 도시기본계획에는 5년마다 재검토하는 규정이 있음. 이렇게 5년마다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있었고
광역도시계획은 없어요. 예, 근데 시험 문제에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모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렇게 된다고요. 모두. 그게 아니고 한쪽에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도시관리계획도 재검토 규정이 있어요. 5년마다. 그리고 두 가지 계획, 도시자로 시작하는 계획 두 가지에는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상위계획 내용을 반영해라. 얘는 무슨 얘기예요? 수립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가 자,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있으면 그리고 또 국가계획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 국가계획은요. 사실은 이 광역도시계획보다 더 높은 계획이 국가계획이에요. 나중에 배우실 건데 자, 국가계획이 만약에 나오면 광역도시계획보다 우선합니까? 그래서 국가계획이 먼저 있고 광역도시계획 같은 게 먼저 나와 있으면 기본계획을 만들 때 국가계획 내용을 반영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상위계획 내용들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그 얘기예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상위계획이 있으니까 광역도시계획 내용 및 국가계획 내용을 기본계획 만들 때 반영을 해야 된다. 이 계획에 서열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3번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뒤에 이제 문제 좀 한번 보세요. 거기 비교적 최근 24회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설명한 거 가지고 한번 좀 풀어보시죠. 지금 거기 1번에 지금 보시면 뭐 답만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 답은 지금 답이 3번을 답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1번 보세요. 시장군수는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는 없다. 아까 제가 인접도시를 포함해서 수립권자가 수립할 수 있었죠? 아까 있었잖아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시장군수 같은 그런 수립권자도 인접도시를 포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번 질문은 지금 틀렸다. 자, 2번 도시기본계획 내용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다를 때는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게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고 아예 법조문으로 써 있어요. 왜 국토부 장관님이 여기서 나서는 게 아니라 왜 나서요 거기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같은 경우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다. 그럼 법이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지 뭘 국토부 장관님이 결정해. 이게 날조하는 거예요. 날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거짓말로 막 날조하는 거죠. 3번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7만 명의 군이면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인구 10만 명 이하가 그 7만 명이라는 숫자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죠. 10만 명 이하 저 7만 지금 보세요. 이 문장 자체를 7만 명 이하의 군이라고 안 하고 7만 명인 군 이렇게 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7만 명이란 얘기입니까? 네, 이게 10만인지 50만인지 물어볼 때는 이하라는 표현을 붙여준다고요. 또 공법에서 문제를 낼 때 7만 명, 3만 명 이렇게 낸다고요. 예를 들어서 샘플로. 그럼 7만 명이니까 10만 명 이하의 군에 들어가요? 네, 또 수도권에 속하지도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았으니까 조건이 딱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본계획을 아니할 수 있다. 3번이 답이죠.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그러면 답을 틀렸으면 뒤에 건 읽지 말지 뭐. 뭐라 읽어요. 그렇죠? 네. 그 읽었다가 또 거기서 또 틀리는 거예요. 또 이상하다. 이거 10만 같은데 해가지고서 거기서 4번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청회 내가 본 것 같은데 여기서 공청회. 그때 그 자식이 공남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공청회.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4번 치고 나오시면 틀린 거예요. 4번은 지금 이거는 이게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랑 섞은 거라고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보세요. 공청회를 생략한다는 말이 없죠. 이게 지금.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생략이란 말은 기본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거기 4절에 도시관리계획 할 때 나오는 말을 기본계획이랑 섞어버린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이 앞으로 배울 부분에 있어요. 이제 그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 할 때는 뭐 생략한다 이런 말이 막 나오는데 여기 좀 도시기본계획은 생략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뭐 경미하게 변경을 할 때는 뭐 생략한다 이런 말은 제가 바로 도시관리계획으로 보여드릴 거라고요. 그게 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세요. 자, 광역시장님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우리 광역시장이면 특별시장님, 광역시장 이런 분들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 없이 확정해. 승인 없이니까 이거 틀렸네. 5번 틀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계획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이제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 4절에 이제 도시관리계획 제가 이 제목 목차 한번 써놓고 좀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절, 5절을 이제 오늘 보실 건데, 자, 이건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라서
자, 똑같은 순서로 공부하시면 돼요. 기본계획에서 관리자로 지우시면 돼요. 그랬어요. 이렇게. 자,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도시관리계획도 의의와 성격이 있고 성격은 이제 구속적 계획이죠. 도시관리계획은 이제 비구속이 아니라 이건 구속적 계획이라고 하셔야 돼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격 자체가 구속적인 계획입니다. 의의도 지금 보세요. 의의도 거기 도시관리계획이란 50페이지. 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의 개발정비 보전을 위하여 이래 돼 있어요. 야, 이거는 장기 발전 방향이 아니라 특광식으로 실제 개발할 때가 있으면 개발도 하고, 야, 도시를 새로 개발도 하자 이렇게. 그 낡은 데가 있으면 정비도 하고, 환경적으로 보전할 때가 있으면 보전하자 이렇게. 자, 우리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실행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 도시를 발전시키고, 도시를 정비하고, 또 도시를 환경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일종의 실행계획이 되는 거다. 기본계획이 장기 방향이 나오면 그 장기 방향이 때가 되면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므로 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요. 이제 도시를 새로 개발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강남에 여기 구룡마을을 새로 개발한다고 돼 있죠. 앞으로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구룡마을이 이렇게 일정한 구역이 되고 개발한 장소가 되면 거기 땅을 다 수용을 한다고요. 강남구가 수용 방식으로 할 겁니다. 수용을 하면 그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권을 지금 사업 시행자한테 뺏기는 거잖아요. 강제로. 이 권리 침해죠. 새로 개발할 때는 당이고 개발되는 장소에서 일정한 권리의 침해가 현상이 생기는 거고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요. 이 환경적으로 보존하는 거 당연히 침해죠. 이거. 개발 못하게 하는 거니까. 또 낡은 데가 있으면 정비할 때도 국민들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가한다고요. 그래야지만 이게 공익을 위해서 이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시면 그 50페이지 맨 아래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군을 개발정비 보존하기 위하여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그 뒤에 토지이용, 교통, 환경 이런 건 안 보시고 이렇게 도시를 개발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얘가 우리 지난번에도 봤듯이 도시관리계획은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6가지 내용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은 6가지 종류로 만들어진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은 6개의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번 도시관리계획, 2번 도시관리계획, 3번, 4번, 5번, 6번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 위에 결정되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우리 여기까지 써놓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뒤에 내용들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칠판 지우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